인하가 9월로 올라왔고 그러면서 밑에 있는 것들이 한 칸씩 다 올라왔어요. 이게 맞는 거냐 주식 시장이 맞는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제. 조금 근데 이렇게 빼려면 결국 침체가 나오고 문제가 발생해야 저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문제 생긴다라고 정의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지역은행이나 그다음에 부채한도나 이런 이슈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KMF, TLT 뭐 이런 거 레버리지 된 것들 막 사놓은 게 금리가 저렇게 되지 않으면 실제로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저렇게 인하가 돼야지 지금 가격이에요. 저것보다 더 내려가야 돈을 버는 거고. 네, 침체가 오면은 안전자산 넘어가면서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주가는 빠지고. 그러면 이제 원래 채권 주식 비중 조절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식과 채권이 이제 대체제가 네, 됐다. 대체제가 되는 상태로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저는 그냥 다 올라가거나 다 내렸잖아요. 둘이 같이. 네. 그게 드문 경우였던 네, 거죠. 오히려 그게 드문 경우였던 네. 거죠. 네. 태빈강 테이바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예, 지난주 뉴욕 증시부터 좀 리뷰해 주시죠. 네. 네. 일단 시작은 또 그냥 투자자 동향 잠깐만 보고 가면은 네. 바이오 일라이릴리 이제 매수를 했는데 얼마나 매수했는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빅테크 매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테슬라 매수는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금리 ETF를 4개나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매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금리 쪽은 계속 순매수가 늘어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 쪽, 그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임상 아까 앞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임상 3상 발표되면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S&P 글로벌을 샀더라고요. 700만 불. 네. 네, 그래서 왜 12개 중에 S&P 글로벌 같은 것도 사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S&P 글로벌은 글로벌 지수인 거죠? 전 세계 지수. 아니 S&P 전체 비즈니스 다 돼 있는 게 상장이 돼 있는 거예요. 신용평가사가.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벤치마크를 쓰는 S&P 지수 만들어서 지수 사용료 받는 거, 그다음에 나라 기업들 평가하는 그 S&P 하는 S&P 회사요? 회사 상장. 그래서 제가네들이 상장사기 때문에 네. 네. 그거 S&P 지수라고 잘못 알고 살. 네, 지수가 아니라 저거 지수가 아니라 상장사. 지수를 네. 만들고 돈 받는 예, 회사.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매수 매도는 역시 그대로 똑같이 테슬라 플러스 3배짜리 ETF 롱숏 두 개 페어로 네. 이걸 계속 샀다 팔았다 했고요. 네.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차이는 없고 그리고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 매수 매도가 다 있더라고요. OTC에서 샀다 팔았다 했나 봅니다. 이제 망했어도.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FOMC 이제 저희 했던 것처럼 거기서 결국 25bp 이제 인상 발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뒤에서 또 코멘트했던 그런 은행 얘기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더 오히려 이슈가 계속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부채한도 이슈가 계속 됐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 이제 차트로 일주일치를 쭉 보면서 한번 이제 보면요. 네. 우리나라는 쉬었지만 미국은 안 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을 쭉 보시면은 첫 번째 화요일 날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때 빠질 때가 결국은 패그웨스트랑 웨스턴 얼라이언스 지역은행들 이슈가 발생하면서 빠진 거고요. 그때 빠질 때 보시면 금리도 빠졌어요. 주가도 많이 빠지면서 금리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를 보시면 일단 이거는 침체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냥 이제는 이제 외환이랑 주식장을 두 개를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이 화요일 부분이 여기 부분하고 거의 겹쳐요. 그래서 호주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 전일날. 그래서 네. 얘네들 이제 동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렸네. 그러면서 호주 달러가 강세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짜 쪽에서 이제 그 기업은행들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보시면은 지금 검정색이 유가예요. 유가 폭락, 그 다음에 금리 하락, 그 다음에 빨간색이 금이에요. 금 급등. 그러면 지금 이거를 매치를 시키면 이거는 그냥 침체죠. 그렇죠. 안전자산 쪽. 네, 안전자산 네. 완전 선호죠. 지금 다. 그러면 이 화요일만 해도 완전 안전자산 선호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FOMC 이제 발표하는 시기예요. 이 시간이. 네. 그래서 이 앞부분 보면 좀 오르잖아요. 저희가 이제 봤듯이 좀 오르다가 갑자기 확 얘기하면서 지역은행 얘기 나오면서 쫙 빠지는 거로 딱 바꿨잖아요. 네. M&A 자기 싫어한다. 뭐 네. 다시 이렇게 작은 은행, 큰 은행이 작은 은행 사기 안 한다. 막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 망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더 난리였죠. 네. 그래서 밑으로 완전히 밀었고 그 다음 날도 더 빠졌고. 예,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금리 빠진 상태를 보면 이때 화요일 날 빠졌을 때보다는 금리 빠지는 양은 굉장히 적어졌어요. 오히려. 예, 그 타겟을 분명히 이제 고점은 찍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FOMC에서 기본적으로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더 내려가기에는 미리 여기서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멘트에서는 결국은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가 이제 터미널을 온 건지 안 온 건지라고 마켓의 해석은 하고 있지만 또 데이터가 잘못 나오면 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중립적인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움직인 거 보면은 금이 급등을 했어요. 네. 예, 금이 또 급등을 하고 여기서 한번 급등하고 FOMC에서 얘기하고 나서 급등하고 결국은 이 급등은 어디서 연동이 됐나 하면 결국은 지역은행이랑 계속 연동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FMC보다 이번 주는 그냥 지역은행 이슈가 더 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도 또 지역은행이에요. 금요일날 지역은행은 조금 더 이제 또 재미있는 상황이 됐죠. 이제 JP모건이 지역은행을 매수 리포트를 냈죠. 투자 공매도 등급 얘기. 상향. 네. 예, 투자 등급 상향을 내면서 그다음에 정부 관리들은 공매도 부분을 우리가 되게 스트릭트하게 보겠다.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되게 평가 절하돼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네. 식으로 냈고 아예 레포트 자체를 거의 매수 추천을 한 거예요. 등급 네. 상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자기가 퍼스트를 사놓고- 리퍼블릭 사놓고 이거 이해상충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 예상치가 거기다가 이제 아니네, 만기일까지 겹쳤어요. 옵션 만기일까지 네. 겹쳐서 그리고 애플이 실제로 실적 호조가 나왔는데 그래 아무리 그래도 1등 전 세계 1등 주식인데 5%씩 오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결국은 네. 그거는 결국 숏커버링 또는 이제 옵션 만기일에 따른 수급이 꼬였다라고 보고 숏커버링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매번 얘기하는 옵션 감마 스퀴즈 뭐 그다음에 공매도 있었으면 숏커버링 이게 애플도 걸렸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은행들도 다 걸렸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다 코멘트로 이제 공매도 내가 자세하게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예. 불법으로 했던 애들은 좀 찔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얘기가 걔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없이도 막 파니까 미국 애들은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중지는 시킬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 은행주만 공매도 정지한 적이 있었어요. 2007년도, 2008년도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코멘트가 이제 정지한다고 얘기를 하면 정지를 하게 되면 공매도 늘리지를 못하는 거죠. 네, 늘리지를 못해요. 그럼 그럼 이제 무시무시하네요. 예, 그러면. 예. 그러니까 맘대로 해 이랬다가 못하게 하는 거는 일단 정지. 이렇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사람이 기울어진 운동량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불안하니까 그 사람들은 걷어야죠, 빨리. 그러면서 더 슈팅이 일어나서 80% 50%씩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보시면은 뭐 S&P 다우존스 마이너스 1.24% 하락한 거 빼고는 다 플랫이에요, 거의 1% 이내. 그 다음에 금리 인상한 호주 달러 2% 오른 거 빼고는 또 플랫.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작하고 끝하고 보면 그냥 같네요. 별일이 없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부채 한도 가능성도 금요일 날 더 올라가는데 더 이제 불을 더 지펴준 게 네. 연기할 수 있다. 둘이 합의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그냥 아예 연기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코멘트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연기가 말이 제일 되는 것 같은데 둘이 합의를 할 것 같지 않아서 불안은 했는데 뭐 네. 3개월 뭐 뒤로 계속 연장해서 결국 선거 때 잘해보자 뭐 이런 거니까 각자. 네. 그래서 뭐 망하지 않으면서 각자 뒤로 계속 미루는 거가 제일 메이크센스한 해결책이 아닐까? 뭐 이런 느낌으로 더 겹쳐지면서 더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쪽 보시면은 또 이제 그 계속 지역은행 얘기가 나오니까 지역은행 얘기가 나오면 지역은행에서 가장 리스크가 큰 건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업용 부동산을 우리가 여기 앉아서 뭐 얼마나 볼 수 있겠어요. 자세히 알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상업용 부동산의 리츠들이나 아니면은 신탁 상품들 네. 그런 가격들이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그 차트를 FOMC 할 때 잠깐 봤던 차트인데 금요일 것까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다시 예, 가져왔어요. 예. 보시면은 검정색이 블랙스톤 그 모기지 트러스트예요. 네네. 이게 제일 그 상업용 부동산 대출해 준 거니까 제일 핫하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면 제일 이 연결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O, 그 다음에 VNQ 이런 것들이 다 상업용 부동산 리츠들이에요. 네. 그래서 걔네들을 보시면은 2번이 아까 FOMC 그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보시면은 쫙 내려갔죠. 발표 딱 하자마자 그냥 코멘트 하자마자 밑으로 내려 꽂고 그 다음에 또 꽂고 그 다음 날은 오히려 이렇게 조용하다가 그랬다가 이제 여기서 공매도 금지한다고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확 올렸죠. 그러고 나서 쭉 올리면서 끝나니까 전체적으로는 얘기가 대체적으로는 다 맞는 거죠. 저기 보라색이 뭐였죠? 보라색도 리츠예요. 예. 상업용 부동산 리츠예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리츠들이 나름은 리바운드를 금요일 날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때 이 당시에 실제 빅스들을 보시면 밑에
빅스가 원데이 빅스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원데이 빅스가 이쪽 FOMC 전에는 빅스보다 위에 있었잖아요. 파란색이 원데이 빅스거든요. 네. 딱 발표 나고 난 다음에 별일 없네 끝났네. 그러더니 이제 그냥 다 내려가서 다시 원래 빅스보다 아래로 내려와 버렸어요. 원데이 빅스가. 저거 되게 이제 재밌는데요.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이번 주는 CPI 발표 전날은 위로 올라가겠구나. 올라갔다가 밑에 뚝 뚝 떨어지는 떨어지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벤트를 좀 볼 수 있는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장난감이 하나 더 생겼네요. 네, 볼 게 하나가 더 생긴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 100 종목에서는 뭐 그냥 애플 호실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거기다 이제 버핏이 또 이제 그 주주총회를 했잖아요.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로 막 자기네들이 막 발표도 해주고 요약도 해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네, 주주총회 가더라고요. 네, 열심히.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서 일단은 전기차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애플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고, 중국에 대한 얘기도 했고, 네. 뭐 어쨌든 버핏이 얘기하시면 또 다들 귀를 기울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애플에 대해서도 되게 좋게 얘기했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103억 불인가 106억 불인가를 팔았어요. 네. 그래서 포지션을 줄였기 때문에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버핏은. 네. 그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는 자동차 2대 있으면은 자동차를 팔래 아니면 아이폰을 팔래 그러면은 아이폰을 판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 자동차를 자동차를 판다는 판다. 거죠. 이제 아이폰 없이 못 산다 이거죠. 그래서 필수제다. 얘는 완전 필수제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를 하기는 쉽지 않다. 네. 200만 원짜리 전화기를 한 2년에 한 번씩은 사야 되니까. 네. 예. 네. 맞아요. 자동차는 뭐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더 들어가면서 오히려 애플한테는 좀 더 좋게 받아들여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애플 시총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크니까요. 예, 이 뭐 네. 이제 끝도 없이 저거 나중에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거? 근데 아까 앞에서도 예. 보여드린 것처럼 이 네트로 보시면은 애플도 8,300만 불 매도에 2,200만 불 매수해요. 우리나라 개인들 자체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을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기술주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은 계속 줄이고 있다. 네, 많이 올랐다고 보시는군요. 올랐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데이터들은 저희가 이제 쭉 리뷰해서 한번 봤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눈에 띄었던 건 결국 애플이었죠, 그죠? 그리고 애플이 나오는 날은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나왔고, 그죠?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실제로 임팩트가 제일 컸고,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말이 많잖아요. 네.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뭐 제일 좋게 나온 거다. 페드가 원하는 만큼 나온 거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침체가 와야 금리 인하를 할 건데. 뭔가 일이 벌어져야. 네, 일이 벌어져. 근데 저거는 골디락스잖아요. 그 임금은 안 오르고 실업률은 낮고 제일 원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거는 금리 인상이 돼야 되는 이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도 보시다시피 금리는 주가가 밑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서 그 실업률 발표되면서 금리도 같이 올랐어요. 네, 금리도 10bp나 올랐네요. 네, 올랐어요. 여기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FX랑 그다음 외환이랑 이자율 쪽은 확실하게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좋게 나오는 거를 자기는 반영해서 다 움직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주식은 뭐 어쩔 땐 오르고 어쩔 땐 내리고 막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향은 오히려 금리 쪽에서 보는 게 전체 그림은 장기적으로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고용 데이터 같은 거 나올 때 해석이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겠으면 2년짜리 금리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를 보면 보고 네. 시장은 이게 연준을 거쳐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시장에서 판단하고 판단한 거를 보고 그리고 이제 주식은 그러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봐야 되는데, 그게 문제는 주식이 자꾸 금리가 이렇게 되면 주식이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어쩔 땐 올라가고 어쩔 땐 맞아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딱 하나로 지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벌써 그거 안 맞은 지 오래됐습니다. 네,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한지. 네, 오르락내리락이 어렵다라고 예, 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FOMC 요약하면 만장일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강하게 나오면 추가 인상을 할지도 모르지만, 이 뉘앙스보다는 강하게만 안 나오면 나는 이제 여기가 끝이야. 이쪽으로 포커스를 해서 해석을 했다. 그 다음에 고용이 너무 강해서 나는 마일드한 리세션, 나는 확신을 한다. 나는 이제 확신을 갖는다. 경기에 대해서. 이런 느낌. 그 다음에는 지역은행 코멘트만 안 했으면 주가가 안 빠졌을 것 같아요. 지역은행 코멘트 하면서 M&A 네. 싫다고 얘기한 게 저는 제일
이제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라이브에서 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지 뉴스에는 거의 안 나오는 네, 것 근데 같아요. 뭐 물론 그 얘기할 때 빠진 건 확실한데 사람들이 꼭 그 얘기 때문에 빠진 건지 한 10분 지나가서 머리가 갑자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빼야 될 것 같아. 그걸 모르는 거죠. 알 수는 없지만 네, 알 수는 없죠. 분명한 거는 그 얘기할 때 빠지긴 했어요. 네, 네, 분명히 그 얘기를 네, 저희가 딱 할 때 네. 완전히 빠지기 시작을 해서 네. 이거 왜냐 막 이랬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건 근데 맞아요.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계속 앞쪽 부분에서 얘기 다 하셨지만 CPI, 네. 그다음에 금요일 날 나오는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랑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이쪽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전에 데이터 드리븐으로 파월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 데이터니까 그래서 MOM으로 먼슬리로 코어 CPI 올라가나 내려가나 0.4인데 0.4에서 더 높게 나올지 아래로 나올지 아니면 0.4만 나올지 이게 제일 핵심적인 이제 지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페드와치에서 이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네. 있는지 보시면 이게 4월 28일이었고요. 이게 5월 5일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안 움직인 거에다가 이제 점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움직인 거에다 점을 찍었는데 지난주는 다 움직였어요. 25pb씩 다 아래로 내려갔어요. 네. 다 인하하는 쪽으로 한 칸씩 한 칸씩 다 내려갔어요. 그 전에는 25.25에서 5%로 내려가는 게 11월이었거든요. 네. 확률로 봤을 때 네. 그랬는데 이제 9월로 올라왔어요. 그렇네요. 네. 인하가 9월로 올라왔고 그러면서 밑에 있는 것들이 한 칸씩 다 올라왔어요. 근데 안 올라온 거는 이거 9월 달 게 하나 안 올라왔어요. 네. 네. 내년 9월 거. 내년 9월 게 3.25였는데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다 위로 올라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고용 데이터 나온 걸로 보면은 아까 밑에서 올라갔다고 했지만 주간으로 보면은 13bp가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맞는 거냐, 주식 시장이 맞는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이제. 조금 정리해 보면 9월부터 인하가 돼가지고 연말에는 얼마가 되는 걸로 보는 거죠? 지금 연말에는 4.5가 되는 걸로 보는 거죠. 4.5가 되려면 3번 빠져야 되네요. 그죠? 예. 9, 10, 11, 네. 12 4번 남았으니까 네 개 중에 세 번이 빠져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24년 말은 뭐 계속 25bp씩 내리다가 7월 달까지 계속 내리고 9월 달에는 고정인 거죠. 이 상태로 보면. 그러면 24년 말에는 얼마예요? 지금 3. 3이에요? 네, 그러면 3이에요. 150을 빼야 되네요. 네. 150을 빼려면 8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매번 빼야 되는 거예요? 매번 빼야 되는 거예요. 딱이네요. 매번 지금 빼- 보시면 여기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매번 뺀다는 얘기예요. 요 날짜가 FOMC 날짜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계속 빼고 있는 거예요. 예, 25p씩 8번 빼면 딱 1.5네요. 네, 계속 빼는 거예요. 계산도 쉽다. 근데 이렇게 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는 거죠. 계속 저희가 얘기하지만 결국 침체가 나오고 문제가 발생해야 저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자유 시장에서는 뭐를 내포하고 있냐면 문제 생긴다라고 정의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문제가 안 생기면 저렇게 안 뺄 거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아니면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거나. 물가가 안정이 됐다고 해도 내가 카드를 쥐고 있는데 물가가 가만히 안정돼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뭐하러 빼줘요 그거를.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써서 칼을 써야 되니까 그런가요? 끝까지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테이 온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이제 근데 결국은 이거는 저는 이렇게까지 내포를 한다는 얘기는 지역은행이나 그다음에 부채 한도나 이런 이슈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고 네. 있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근데 내릴 때는 꼭 0.25씩만 내립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면 50도 내리겠죠. 예. 심각한 리세션 나와가지고 문제가 진짜 생겼다 그럼 50도 내리겠죠. 네.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내년 12월 건데 확률 분포 나오잖아요. 이렇게 왼쪽으로. 그러면은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확실하게 아래쪽으로 다 내려갔어요. 베팅 자체가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 점도표 지난번 점도표가 이건데 지금 빨간색이 현재 인플라이드 되고 있는 이자율이거든요. 뭐 이게 너무 심하죠. 5.25하고 여기는 지금 올 말에 4.25에 가 있으니까 4에 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너무 심합니다. 결국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드물다고 보고 근데 많잖아요 지금. 아니 2년짜리 야. 2년짜리는 조금 적다고 상대적으로 뭐 페드워치 저런 거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좀 드물다고 보면은 그러면 결국은 금리가 내려는 가는데 내려가는 이유가 문제인 거네요. 침체여서 그렇죠. 내리느냐. 침체에서 내리느냐 아니면 진짜 물가가 안정이 돼서 내리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약간 채권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렇게 약간 네거티브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인플라이드 된 저 가격은 이미 채권 가격에 이미 가격이 반영이 다 된 상태인 거잖아요. 저렇게 하락한다고 금리가. 근데 저렇게 금리가 하락하지 않으면 결국은 채권 가격은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제자리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렇죠. 저렇게 빠지면 제자리에 있을 거고 저렇게 안 빼면 네, 안 빼면 올라와야 되면 먹을 거랑 깨질 거랑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이미 반영을 다 시켜버렸잖아요. 하락한다고. 그건 금리. 채권 시장이고. 네, 채권 시장에서. 시권 시장은. 네, 채권 시장에서. 그래서 네.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TMF, TLT 뭐 이런 거 레버리지 된 것들 막 사놓은 게 네. 금리가 저렇게 되지 않으면 실제로 손실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예. 채권 가격에선 이미 반영을 했으니까. 가격은 조금 고평이 고평가 된 돼 거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저렇게 인하가 돼야지 지금 가격이에요. 저것보다 더 내려가야 돈을 버는 그렇죠. 거고. 예, 특히 3배짜리.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은 TMF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불안하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대로 9월부터 내려서 연말에 4.5, 내년 말에 3%가 이렇게까지 안 내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채권을 샀다면 앞뒤가 안 맞는다. 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되지 않으면 채권 가격은 빠질 거다라는 네. 거죠. 뭐 물론 중간에 큰 일이 벌어져 갖고 지금 거보다 더 더 내려가면 내려가면 돈을 벌겠죠. 예, 돈을 버시는 그러니까 거고.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로는 맞을 수 있죠. 주식을 가졌는데 해지하기 위해서 얘를 샀다. 네. 이제는 다시 예전의 모델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침체가 오면은 안전자산 넘어가면서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주가는 빠지고. 그러면 이제 원래 채권 주식 비중 조절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식과 채권이 이제 대체제가 네, 됐다. 대체제가 되는 상태로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샀으니까 채권도 사면은 둘 중에 하나는 벌 것이다. 네. 예. 그 저는 그냥 다 올라가거나 다 내렸잖아요. 그렇죠. 둘이 같이. 그게 드문 경우였던 네, 거죠. 오히려 그게 드문 경우였던 예, 거죠. 예, 네. 자, 옵션 분석도 옵션 분석 쪽을 부탁드립니다. 보시면은 네. 또 다시 지지난주 2주 전이랑 똑같은 이렇게 생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네. 네. 또 다시 박스권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네. 근데 이제 지난번보다 조금 달라진 거는 요게 이제 4,100이었는데 4,050으로 약간 더 아래쪽으로 바이어스가 됐고 현재 한 4,150이니까 4,150 기준으로 보면은 의외로 6월 달은 3,800이 계속 증가는 하고 있어요. 6월 만기는.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6월 만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올랐어요. 13.96에서 15%로 올랐어요. 부채 한도인가요? 그게 결국은 부채 한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부채 한도랑 그다음에 지역은행은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위클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쇼텀이니까 이번 주에 뭐 있나 그리고 다음 주에 뭐 있나 이러면서 매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져서 지난주 13.5니까 이건 FOMC가 반영이 돼 있었던 거고 FOMC 없어졌으니까 내려간 거고 이쪽 뒤는 아직도 부채 한도 이런 게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변동성이 너무 낮았었죠. 오히려 위클리보다도. 그랬기 때문에 올라와서 10억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 파일들 올려놓은 거에서 이거 볼 투 볼이라는 거 눌러보시면 이 화면들이 나오고 네.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증감도 나와요. 볼륨 네. 증감도 나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 눌러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요? 이 전체 자료들, 예, 예. 이 자료들을 다 볼 수 있고 실제로 요 행사 가격계 몇 개가 늘었나 하루마다 몇 개가 줄었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저희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리뷰를 전체를 네네. 보잖아요. 네. 근데 매일매일도 보실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 쪽도 계속적으로 뭐 매수하는 것들은 계속 있는데 계속 미결정도 감소하고 변동성도 감소하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그렇게 안 움직일 거라고 보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쪽에서는. 그래서 결국 앞쪽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그림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변동성 쪽도 좀 볼까요? 그래서 빅스랑 이쪽을 보시면은 결국은 현재 S&P 빅스 같은 경우는 1.4%가 지난주 대비해서는 올랐어요. 예, 원먼스짜리죠, 빅스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이고 18%. 근데 결국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18%면은 굉장히 낮은 쪽 15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한 15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만 나스닥은 솔직히 하루에 1% 이상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18이면 낮죠. 낮은 20 거. 언더면 나스닥은 보통 낮다고 네,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S&P 같은 경우는 15 이하면은 낮다고 보면 될 것 네, 같은데 네. 지금 두 개를 보면 S&P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을 하고 있어서 6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부채 한도나 아니면 지역은행 관련해서 뭔가 something happen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S&P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지하는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현 변동성들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종가 때 종가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림 보시면 계속 옆으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월화수목 쭉 빠졌던 거 금요일 날 빵 올려가지고 별로 안 움직인 걸로 끝낸 거예요. 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느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계속 해야 되는,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상태인가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판다. 그리고 지금 지수 상태로 보면은 이 녹색 선이 여기 부분인데요. 이 녹색 선이 결국은 피보나치 되돌림선이에요. 네. 그래서 고점 저점 해가지고 그냥 거놓은 선인데 그게 12,947인데 이번에도 딱 12,938인가까지 찍고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선을 놓고 계속 이거를 공방을 했는데 여기서도 바로 여기 목요일날 저점 찍고 다시 그 다음날 반등했기 때문에 이게 반등을 못했으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나쁜 상태가 됐을 텐데 기술적으로 다시 좋아져서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 있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펀더멘탈리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어쨌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주 요번에 아주 알맞게 지지가 된 거네요. 네. 네. 근데 이 지지가 벌써 거의 한 달째 거기 맞고 또 올라가고 거의 뚫리면 다시 조금 있다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경착륙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레벨이 지금보다 몇 퍼센트 정도 아래 있는 거죠, 지금? 한 3%? 3%. 네. 그래서 거기 찍고 또 올라오고 찍고 또 올라오고 이런 상태고 근데 계속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마일드 리세션을 계속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채권 쪽에서는 아니야 침체고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둘이 엄청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이제 뭐 부닥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특히 선물 같은 경우들은 변동성이 심하게 막 하루는 막 샀다가 하루는 팔았다 이게 참여자에 따라서는 어떤 이제 참여자는 매수 쪽으로 확 밀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레벨에서 3% 빠지면 사면은 지난 한 달 동안 한 5번 올랐네요. 3% 빠지면 그러니까 빠지면 샀다가 사야지. 좀 올라가면 팔고 예, 빠지면 예. 샀다 또 팔고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이게 결국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옵션 해칭하고 그 프리미엄을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나오면 결국은 또 변동성이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니까 쇼텀으로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순 무식하게 저는 여기서 3% 빠지면은 사면은 지난 5번은 먹었다.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먹었다는 얘기는 이제 딜은 안 맞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어 하시는데 예. 내일도 나와주시잖아요. 아, 네. 네, 어떤 네. 내용을 내일은 해볼까요? 지금 네. 계속 이제 뭐 말 많이 나오는 CFD 사태가 과연 이게 CFD가 과연 문제인 거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CFD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당근이죠. 네, CFD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스스로를 좀 반추하는 그러니까 네. 국내 시장 네, 네, 국내 국내 시장. 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국내 최근에 시장에서 그 난리 난 거. 난리 난 거.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그 이제 돌면서 찌라지 돌면서도 결국 메뉴에 뭐 파생 상품을 한 사람들이 뭐 이 설계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막 이랬었는데 과연 이게 파생 상품과 연관이 된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파생만 한 제 입장에서 보면은 파생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이건 제가 파생이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1번 SG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SG 하고는 그런데 전혀 SG 관계가 사태라고 왜? 나왔고 소시에테 제네랄 예, 바는 소시에테 제네랄 네. 대기업을 하고 CFD가 문제니까 CFD 다 바꾼다 그랬는데 CFD하고도 별로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케고스를 가져오려고 그래요. 아, 아케고스 때랑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증권사들도 아케고스 때랑 전혀 다른 게 없어요. 그때는 CS가 막 맞고 모건 스탠리도 막 조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증권사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몇 천억씩 터졌을 거라고. 근데 제가 그냥 들은 거로는 몇 천억씩은 안 터졌대요. 아 증권사들요?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아, 증권사들의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는 진짜 왜 나라가 계속 이렇게 불법적인 투자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제 또 뉴스 나왔잖아요. 선물방? 유튜브 선물방 해서 또 250억 그 사기당하고 막 뉴스에서 통장 5만 원짜리 막 쌓인 거 막 금고에 들어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끝없는 이 상황들은 왜 발생할까에 대한 거를 내일 같이 한번 이제 대표님과 같이 한번 얘기를 좋습니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이 SG 사태라고 흔히들 네. 이야기를 하는 이 사태가 발발된 지가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네. 이제 관련돼서 어떻게 된 건지 어느 정도 분석이 근데 이제 지금 나오셨을 것 저는 같고요. 저희가 내일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뭐 정치인이 샀고 누가 샀고 네. 이런 쪽은 다 빼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차트와 움직인 상태 좋습니다. 그다음에 상품들에 대해서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내일 함께 하겠고요. 테이블랩의 케빈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